안녕하셨습니까? 전보다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척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전자메일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편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무척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음식 배합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 한 것을 제가 구구법이라고 말씀드려서 8가지까지 하다가 시간이 돼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10가지를 마저 채우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 나눠야 할 것을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실은 오래전서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실습도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그렇게 이 단순한 음식 배합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를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안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드리나 하고 무척 주저했고 이제 제법 제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려는 용기를 가져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는 하고 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꼭 해야만 되겠다고 느끼시는 분만이 할 수 있고 또 성공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전분과 산은 따로따로 다른 끼니에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전분과 단백질은 같은 식탁에서 먹지 말고 따로따로 잡수기를 권했고, 세 번째로는 전분과 당분도 역시 다른 끼니에 잡수셔야지 같은 끼니에 잡수시면 소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한 상세히 드리노라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은 따로따로, 그 다음에 당분과 단백질도 따로따로, 농축된 단백질은 한 끼에 한 가지씩만, 그리고 7째로 단백질과 산도 따로따로 잡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8번째로 말씀을 나누다가 마저 잘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8번째 그 자막에 나간 것을 좀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참외 종류는 따로 먹어야 함. 종류대로 따로 먹는 것이 아니고 참외 종류는 같은 종류를 두세 가지를 같은 끼니에 잡수실 수 있지만 메인 meal, 정식, 전분 음식이나 단백질 음식을 잡수실 때 같이 잡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이 부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한국 사람의 풍속으로서는 여름이면은 수박을 무척 우리가 선호합니다. 그래서 식사 바로 전에 15분 전 이렇게 해서 수박을 실컷 잡수시고 또 식후에 또 수박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시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킬 적에는 꼭 세틴이 깔려있는 밑기름을 타는 것처럼 시원하게 내려가니까 뒷생각 안 하시고 참 즐겨 잡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 먹지를 못했지만 소화기가 약하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곤 했습니다. 식후에 후식으로 먹어도 소화에 부담이 있고 또 식사 전 15분 전에 잡숴도 식사에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차가운 음식입니다. 리프리지레이터 이펙트가 있다고 해서 열을 흡수해가는 성격이 있는 것이 냉장고에서 나오고 얼음에 채워 있어서 그 수박이 차기 때문에가 아니라 수박 자체는 여름 음식으로서 열을 다 흡수해 가기 때문에 대단히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 있어서는
열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차갑기 때문에 안이 좋고, 두 번째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효소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안 좋고, 세 번째로는 발효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당분은 그렇게 세진 않지만 아무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데 위에 다른 식사가 소화되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역시 발효를 일으키는 그런 성질이 있는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메인 디쉬, 그러니까 정식 식사와 같이 먹지 않고 따로 잡수셔야만 됩니다. 오늘 가볍게 따로 언제 먹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외와 수박 종류는 식사와 따로 이 참외 종류만 잡수시면 대단히 유익한 식사가 되시겠습니다. 그것이 8번째 구구법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우유입니다. 특히 cow milk, 그러니까 소젖이죠. 이 소젖은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많은 우유입니다. 이것은 소화 과정이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보다도 더 소화가 힘이 든 것이 우유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뛰다가 들어오면은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를 열고 카툰에서 우유를 꺼내서 쭉 따라서 쫙 마십니다. 우리 목에서 넘어갈 적에는 얼마나 시원하고 매끄럽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아주 시원해서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물처럼 마시기만 하는데 물보다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우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쭉 따라서 먹습니다.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더 그러합니다. 아닙니다. 이 우유는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 위에 들어가면 위벽을 다 도배하는 것처럼 일단 감쌉니다. 또 거기에 음식하고 같이 먹었으면 음식 입자 하나하나를 전부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 소화시키는 효소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자기가 우유 자체가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어거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처음에는 아주 위산도가 낮은 데서 펩신이 설설 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우유가 소화가 다 될 쯤 하는 마지막 부분에는 산도를 많이 높으면서 거기에 있는 단백질을 싹 소화를 시키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오소독스 주, 유대인 가운데도 오소독스 주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우유하고 소고기를 같은 끼니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유하고 소고기만 같은 끼니에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모든 전분 계통의 음식이라든가 또 다른 음식도 같이 먹으면 소화가 정말 부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유는 우유만 따로 한 끼를 잡수시도록 우유를 마시면 모르지만 간식으로도 안 되고 또 다른 음식과 같은 끼니에 같이 먹는 것도 소화기의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산, 하트본이죠. 위산에 역류가 있다든가 거드,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음식이 소화돼서 내려가지 않고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질환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급한 대로 우유를 마시면 산이 중화되는 것 같으나 그 후로는 더 산이 높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유는 따로 잡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견과류로 만든 우유, 또 콩으로 만든 우유, 이 소젓하고는 성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것도 역시
다른 음식과 같이 먹을 적에 소화기가 약하거나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에게는 대단히 힘듭니다. 이 때문에 모든 우유 계통은 그것만 따른 한 끼니에 그것을 잡수셔야 합니다. 제가 요전에 들깨를 담궈놨다가 들깨를 가지고 들깨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자기에 아주 고운 주머니에 넣어서 짰더니 애기 주먹만한 찌꺼기가 나가고 그리고도 아직도 여기 섬유질이 많은 그런 들깨 우유가 됐습니다. 소금을 조금 쳐서 했더니 굉장히 단박했습니다. 그날따라 어디에 갔다가 그 뷔페식의 식사를 조금 하고 왔는데 어중간하게 내 시간과 달랐기 때문에 한 7시 되니까 꽤 출출하게 느껴서 그것만 딱 한 컵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깔끔히 되는 것을 제가 제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식. 모든 미국 사람이 먹는 후식은요. 예를 들면 케이크라든가 파이라든가 푸딩, 아이스크림, 그 스투드 프루트, 과일을 익힌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일탕 같은 거. 이런 거는 후식으로 먹기에 정말 적당하지 않은 당분이 많은 음식으로서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후에 떡을 후식으로 잡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 물론 찰떡도 안 되고 메떡도 안 되고요. 예, 떡을 한 끼니에 따로 잡수시되 찰떡은 찰떡대로, 메떡은 메떡대로 따로따로 잡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물론 주식과 후식으로 같이 먹어서도 안 되지만 떡 자체의 메떡과 찰떡은 따로따로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통과하는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찰것은 오래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현미쌀은 또 빨리 소화가 돼서 내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제한 흰쌀이 아니고 현미떡이라 할지라도 찰떡과 메떡은 따로 잡수는 게 유익하며 또 밥을 지을 때도 우리 현미밥에다가 현미 찹쌀을 섞어서 지셔서 차분해서 젓가락으로 식사하시는 것을 즐기실 수는 있지만 소화에는 대단히 부담이 되고 맵쌀은 이상 발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위를 통과하는 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또 떡은요. 설탕을 넣고 늘 떡을 만드십니다. 물론 소금 넣고 설탕 넣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정제되어 있고 해서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9월 8일 날 하와이에서 50대 되는 여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참 용기를 주는 그런 간증이라고 할까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 모디파이 하는데 생활 습관 바꾼 것에 대해서 꽤 오래 전서부터 우리 라이프 토크를 즐겨 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건강 문제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었고 위장 장애가 꽤 불편할 정도로 있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그 신트로이라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한 10년 이상 잡숴 오셨는데 늘 불쾌하고 편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금년 2월 1일부터 이 신트로이드를 싹 끊어버리고 또 동시에 끊었느냐 하면은요. 떡을 좋아하시던 분인데 모든 떡을 싹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아는 범주 내에서 열심히 정갈없게 할 뿐만 아니라 옥외 활동,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노출하면서 활기차게 운동하는 것을 하루에 3번씩 했는데 다 합하면 하루에 3시간 전후에 그런 시간에 운동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2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이 9월이죠. 한 7개월을 했는데 굉장히 건강이 좋고 아주 편안하고 몸에 그 뭔가 서로 짝이 안 맞고 균형이 안 잡히는 듯한 그런 것이 없고 갑상선 저하증의 증세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낸다고 했는데 이 후식으로 떡을 잡수시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힘들다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의 모든 음식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식사 배합법을 하시려면 이 음식이 어디에 속하는 음식인지를 아셔야지 자기 식성에 맞게 또 재미있게 그렇게 메뉴를 짜서 식탁을 아름답게 장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입니다. 단백질 음식 하면은 여러분은 우선 뭐를 생각하시냐면 모든 동물성 단백질, 그거는 육류, 어류, 해물, 거기에다가 계란, 우유, 치즈, 이 모든 것을 단백질인 것을 여러분이 벌써 책가닥 알게 되시고요. 우리 채식하는 사람은 두부, 콩 종류 뭐 이런 것이 단백질인 것을 아십니다. 견과류는 단백질이 고기에 못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해바라기 씨앗과 또 치아씨드 또는 그 월넛, 호두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견과류와 씨앗 종류에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음식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고요. 통곡식, 정제한 흰쌀이나 흰밀가루는 완전히 전분뿐이고 거기에 양분도 없고 섬유질도 없지만은 통곡식에는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두콩 종류에도 많이 있고요. 메주콩은 그 대표이고요. 그 다음에 알리브, 그 다음에 아보카도, 이것은 단백질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음식하고 같은 끼니에 메뉴를 짜서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우유는 따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분 음식. 전분 음식 하면 이 전분과 당분 둘을 같이 묶는 것이 함수탄소입니다. 함수탄소,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러면은 함수탄소 안에는 스타치, 전분하고 sugars, 모든 단 음식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전분 음식으로서는요, 아까 단백질에서도 통곡식이 나왔지만 통곡식은 단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분도 많기 때문에 전분 음식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 종류요. 또 그 다음에 완두콩 종류, 이거는 단백질과 전분이 배합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감자 종류, 감자, 고구마, 햄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밤, 체스트넛이죠. 땅콩, 그 다음에 모든 호박 종류, 호박 종류는 뭐 펌킨까지 합해서 호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전분 야채입니다. 그 다음에 토란은 대단히 좋은 전분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루살렘 아티초코 하면은 딕셔너리에서는 뚱딴지라고 되어 있고 보통은 돼지 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전분, 이거는 다 우리가 나갈 적에는 거기다가 자막으로 해서 다 나갈 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전분은 야채에서 꽃 양배추는 컬리플라워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 사탕무지요. 그 다음에 당근, 순무 이런 것들은 다 전분 야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당분에 속하는 거요. 시럽을 말씀드리고 또 당을 말씀드리면 브라운 슈가, 우리가 흑설탕이라고 하며 또 터비나도 슈가라고 하죠. 정제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당분입니다. 그 다음에 흰 설탕, 물론 정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당, 그 다음에 메가당으로서는 조청이 있죠.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 단풍 시럽이죠. 그 다음에 사탕수수에서 만든 시럽, 그 다음에 꿀, 이것이 다 당으로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넣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같이 음식에 섞여 들어가면은 전분이나 단백질 소화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구구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sweet fruit, 단 과실, 바나나, 데이츠, 그러니까 대추, 야자죠. 그 다음에 무화과, 건포도, 포도, 그 다음에 말린 자두, 감, 꽃감도 되겠습니다. 연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맹고, 그 다음에 파파야, 뻐찌, 체리죠. 그 다음에 말린 배,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당분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서 우리가 설탕을 쓰지 않고 데이츠를 쓰면서 음식을 달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과당이든지 사탕수수의 당이든지 꿀이든지 건강식품점에서는 꿀은 괜찮은 것으로 여겨서 설탕을 접어두고 꿀을 많이 쓰고 꿀가루를 많이 쓰는데 아닙니다. 소화기를 장애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같은 성질을 나타내며 결과를 초래해 주고요. 우리가 입맛을 훈련함으로써 저는 이제 입맛이 훈련이 돼서 단 것을 오히려 못 먹고 단 것을 먹으면 금방 트림하며 헛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죠. 지방은 모든 씨앗의 기름들, 그 다음에 견과류의 기름들, 그 다음에 뭐 많지요. 곡식에서 뽑은 기름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름 종류, 그 다음에 모카씨 기름까지, 아보카도에서 짠 기름까지, 이런 모든 기름 종류 어떻게 소화기에 장애를 일으키는지 나중에 메뉴를 짜고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과실에서 신과실이 있고 단과실이 있습니다. 신과실은 신맛이 대단히 강한 것으로서 오렌지, 자몽, 그레이프루트이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석류, 도마도, 레몬, 라임, 신사과, 신포도, 신복숭아, 그 다음에 신자두, 이런 것들은 신과실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신맛이 아주 약한 약산의 과일들은요, 신선한 무화과도 약간 달면서도 산이 있습니다. 배, 단 뻐찌, 그 다음에 단 복숭아, 단 사과, 자두, 그 다음에 그 월귤나무류 열매라고 허클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 자두, 이런 것들은 살짝 신과실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야채를 우리가 하루에 2번씩 먹는 것이 나오고요. 한 번은 과실을 먹게끔 되어 있는데, 푸른 잎사귀 야채, 우리가 언제나 메인 디시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상추, 그 다음에 샐러리, 엔다이브는 꽃상추입니다. 치코리도 꽃상추의 사촌입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꽃 양배추, 컬리플라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분 야채이기도 하면서 또 푸른 잎사귀 야채, 그러니까 엽록소가 많은 야채이기도 합니다. 브로콜리, 브루셀 스프라우트, 그 새끼 양배추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드, 이거 케일의 한 변형입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 근대, 오클라, 오이,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우리 배추요. 그 다음에 무, 그 차이브라고 그 꼴파가 있습니다. 실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게자, 그 다음에 터닙, 그 순무의 잎사귀입니다. 케일, 그 다음에 뮬레인, 뮬레인도 이것이 굉장히 좋은 푸른잎의 야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끼 옥수수죠. 그린 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 요리할 때고 새끼 이렇게 옥수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야채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콜라비라고 이것도 양배추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슬리, 그 다음에 워터크레스트,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부추, 파, 마늘, 호박,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아까 말하는 그 엔다이브하고 사춘되는 그런 상추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의 그 잎사귀, 그 다음에 죽순, 그 다음에 민들레, 그 다음에는 단 고추요. 이런 것들이 다 푸른 야채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멜론, 뭐 수박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참외 종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뉴를 짤 적에는요, 지금 가을에 접어듭니다.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야채가 있는가 하면 과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나오는 것이 있고요. 봄, 여름 해서 우리가 사시장순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이래야 하는가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실천을 많이 해보고 이제 적응이 되었고 나를 훈련해서 의지로 절제 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면 훈련이 가능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함으로써 예민한 소화기 질환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맑은 정신, 더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단순한 식사 배합법에 대해서 제가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다음에는 이런저런 우리는 어떤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에 야채와 과실과 단백질과 전분 음식을 이렇게 단순한 배합법에 의해서 잡숫고 건강하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